자, 다음은 조금 더 구체화를 해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포뮬레이션을 위한 그 부속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머신러닝을 포뮬레이트하고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베이직 셋업이라고 해서 그림을 이제 그렸고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갈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죠. 자, 일단 만약에 어떤 머신러닝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타겟 펑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이 타겟 펑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몰라요? 어떤 식으로 X에서 Y로 매핑이 되는지. 반면에 이 타겟 펑션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 같은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데이터가 같이 따라옵니다. 아니면 이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스펙을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찾아가거나 뭐 만들어내거나 어쨌든 문제와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는 같이 오게 됩니다. 반면에 러닝 알고리즘하고 하이파서시스 셋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이 하이파서시스 셋은 여러분이 정하게 되고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뭐 두 가지 빈칸이 있는데 첫 번째 빈칸은 이 하이파서시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러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 어려워서 빈칸이 있기보다는 여러분 지루할까봐 그냥 빈칸을 넣은 거고요. 첫 번째는 hypothesis. 두 번째는 learning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머리를 잘 써서 정하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AutoML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자동으로 이마저도 컴퓨터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정해줘야 되는 것이 러닝 알고리즘 하이파서시스 셋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보통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둘 있죠. 하이파서시스 셋, 즉 바운더리의 모양 또는 종류하고 그 수많은 바운더리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그 알고리즘, 얘를 통틀어서 머신러닝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디시전 트리 모델,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바운더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많은 바운더리 후보 중에 어떤 국가대표를 고를지 그 알고리즘을 같이 보통은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모델, 러닝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보통은 두 가지 견지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어떻게 생긴 바운더리인지, 두 번째는 어떻게 런할 건지. 그래서 보통 그렇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파서시스 셋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운더리 모양을 직선으로 할지, 곡선으로 할지, 뭐 별표로 할지, 아니면 아주 뭐 복잡한 이런 걸로 할지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얘는 보통은 이제 하나의 종류가 하나의 셋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섞여 있지 않고 직선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곡선만 있고, 뭐 별표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섞어주게 되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앙상블 러닝이나 뭐 이런 주제가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머신러닝 셋업에서는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고 이 하나의 셋을 골라줬으면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가설 H라는 게 있고 그 중에 베스트를 우리는 G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functional form을 갖게 될 텐데요. 그래서 X가 들어오면 걔를 분류해주는 H라고 해서 이런 functional form을 우리는 가정하고요. 얘가 내뱉어주는 것이 Y hat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얘가 이제 우리의 Y의 후보가 되는 거죠. 진실은 이건데 모델 너 뭐라고 생각해? H 너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X를 주어주고 거기에 대한 functional form에 대한 아웃풋을 우리는 레이블, 정답과 맞춰보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만약에 X가 X1, X2 이런 2차원 벡터라고 가정을 하면 H의 한 사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W1, X1 더하기 W2, X2. 그래서 예를 들면 X1이 중간고사 성적, X2가 기말고사 성적이라고 하면
이 W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웨이트 또는 가중치가 있게 되죠. 예. 그러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라고 하는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줄지 결정하는 그것이 W1하고 W2인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H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HW라고 쓸 수도 있어요. 예. W가 결정이 되면 H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것은 X에 예를 들면 X1, X2라고 하는 두 개의 코디네이트이 있다면 그 각각의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웨이트를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고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뭐 예를 들면 뭐 더할 수도 있고요, 뭐 곱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신용카드 발급하는 사례로 들면 아까 X1이 age였죠. 그리고 X2는 셀러리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할지 여러분 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age는 0.7만큼 중요하고 셀러리는 0.3만큼 중요한지 뭐 이런 가중치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국은 이 웨이트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 웨이트를 잘 정하는 게 머신러닝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h of x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고려할 것은 리니어 모델이라는 선형 모델이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그리고 해석하기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학습을 하겠지만 non-linear transformation, 비선형 변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포트 팩터 머신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 선형 모델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ypothesis set H를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의 가정, 즉 리니어 모델을 쓴다라는 가정에서는 이 H가 라인의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리니어라고 계속 이야기할 텐데 이제 뭐에 대해서 리니어라냐라는 질문이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hx가 w1x1 더하기 w2x2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제 x에 대해서도 이 식은 리니어이고 w에 대해서도 리니어이죠. 그래서 일단 둘 다 리니어인데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커널 메소드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non-linear transformation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 x를 사실은 뭐 다른 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x1의 제곱이나 x2의 제곱으로 변형하고 그렇게 변형된 새로운 스페이스에서 라인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x1, x2의 선형성뿐만 아니라 w1, w2의 선형성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